안녕하세요, 루나입니다. 여러분, 요즘 빈티지 정말 많이 좋아하시죠? 그런데 밀라노에서 직접 아이템들을 공수하시고 또 브랜드만의 컬러로 재탄생시킨 브랜드 라코제의 팝업 전시에 와 있습니다. 그 아름답고 환상적인 공간으로 초대합니다. 이번 팝업 전시는 무대 연출가로 일하는 가상의 인물 줄리아의 집을 소개하는 전시입니다. 여기는 전시장 들어오시자마자 보실 수 있는 메인 공간으로 저희 시그니처인 50년대 이탈리안 다이닝 테이블과 골드 프레임의 거울, 샹들리에, 그리고 제가 또 요새 제작하고 있는 스카프를 이용해서 만든 액자를 한번 걸어봤습니다. 이 공간은 라코제에서 이번에 되게 야심차게 준비한 공간이고요. 개인적으로 또 가장 애정이 가는 공간인데요. 저희가 아틀리에 라인이라고 해서 매년 매 전시마다 새로운 공방하고 협업한 제품들을 소개하고 있어요. 이번에 처음 소개해드리는 공방인데 이탈리아 북부에 있는 가죽 공방에서 제작한 빈티지 가구들입니다. 아마도 전시 공간에서 가장 사랑스러운 방이 아닐까 하고요. 한번 들어오시면 여자분들이 나가기 싫어하는 그런 방을 만들고자 했어요. 무대 연출가의 방을 영상시키는 샹들리에 의류들하고 패션 소품들, 따뜻한 조명, 3단 거울로 이루어진 화장대 이렇게 한번 꾸며봤습니다. 라코제의 시그니처 제품 중에 하나인데요. 거울을 굉장히 많이 소개하고 있어요. 특히 이 거울은 한 2년 전부터 저하고 협업하게 된 이탈리아 북부에 있는 우드 칼빙하는 공방이 있어요. 거기서 60, 70년대 만들어 봤던 그런 빈티지 프레임에다가 새로 금박 작업을 하고요. 우드 칼빙, 네네. 그래서 프레임을 같이 셀렉하고 금박 작업에 저희 의견을 많이 넣는데요. 조금 빈티지한 무드로 만들고 싶어서 금박을 입히고 그리고 색깔 유약을 칠해서 좀 빈티지한 색깔을 입혀낸 거예요. 빈티지 스카프를 굉장히 많이 수집을 하고 있거든요. 그 중에는 직접 둘렀을 때 예쁜 스카프가 있고 또 펼쳤을 때 그림이 굉장히 멋있는 스카프들이 있어요. 그런 그림들이 잘 안 보이는 게 너무 아쉬워가지고 액자로 만들어서 그림처럼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굉장히 반응이 좋아요. 아틀리에 라인 중에 처음으로 소개하는 가죽 라인이고요. 가죽 소개를 좀 해드리면 한 60년 정도 이어오는 가죽 공방이고요. 보시면은 안에는 모두 스웨이드로 내부까지 다 마감이 되어 있고요. 이렇게 오픈되면은 안에도 모두 가죽으로 이탈리아 가죽 중에 통가죽으로 꾸오이오라고 하는데 꾸오이오 가죽으로 내부까지 모두 마감이 되어 있는 형태고 핸드 스티치로 모두 되어 있고 이 가죽 제품의 가장 큰 특징은 꾸오이오로 나무로 만든 가구로 리커버링한 후에 핸드 롤링으로 이 색깔을 입히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한 30년 정도 에이징이 되면은 이렇게 태닝이 된 색깔이 나와요. 이건 그럼 빈티지인가요? 네, 빈티지. 그리고 보통 가구에서 사용하지 않는 하드웨어를 많이 사용하셨어요. 지퍼라든지 이런 클로저라든지 가방이나 의류에 사용하는 것들을 많이 사용하셔서 굉장히 유니크하고 그러니까 투박하지만 또 견고한 아름다움도 있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너무 축하드리고 몇 번째 전시죠? 2019년도에 첫 번째 전시를 시작으로 이번이 8번째. 제가 이탈리아 밀라노에 살면서 밀라노에서 작업한 빈티지 제품들 그리고 패션 아이템들 하나의 주제를 엮어서 한국에 와서 팝업 전시를 하고 있고요. 라코르니체와 오브제의 합성어로 만들어진 라코제라는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코르니제가 무슨 뜻이에요? 라는 정관사고요. 네. 코르니체가 이탈리아어로 프레임이라는 뜻이에요. 또 오브제는 프랑스어로 사물, 네, 네, 오브제라는 뜻이라서 액자와 오브제의 합성어 라코제 이렇게. 확실히 액자 정해자신 걸. 네, 네. 이번에 주제가 되게 재밌어요. 무대 연출가 줄리아의 방. 그 주제가 어떻게 나왔는지 궁금해요. 매번 전시 때마다 주제를 바꿔가지고 제가 진행을 하고 있는데 무대 연출에 많이 사용됐던 그런 오브제라든지 아니면은 의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눈길이 많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처음에는 그렇게 스토리가 시작이 됐고 또 전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조금씩 살이 붙여지고 다듬어져서 결국에는 그러면 가상의 인물 하나 만들자. 현존했던 인물을 하지 말고 가상의 인물 줄리아를 만들어서 줄리아의 취향을 보여주는 그런 공간을 만들고 싶었어요. 제가 이제 가구도 다루지만 원단도 다루고 또 조명이라든지 아니면 작은 오브제 또 연극 무대에서 사용했던 그런 간판이라든지 이런 게 집에 두기는 좀 어렵지만 또 굉장히 흥미롭잖아요.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모아서 공간을 만들었을 때 그냥 일반 가정집이라는 느낌보다는 어떤 무대 연출가의 집이면 훨씬 더 흥미롭고 매력적으로 다가올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주제를 한번 잡아봤습니다. 그래서 엄청 화려해요. 네, 많이 화려하죠. 이 샴페인 잔도 제가 아마 살면서 본 것 중에 가장 화려하지 않나. 이것도 그럼 줄리아의 소품이겠네요? 네, 그렇죠. 가상의 인물 줄리아의 소품이고요. 베니스 무라노 섬에서 만든 유리공이고요. 테아트로 라스칼라라고 써있고 밀라노에 있는 스칼라 극장에서 공연을 하고 애프터 파티 때 배우들이 사용했던 실제 잔이고요. 밑에 보시면 배우 이름하고 1999년 실제로 무대에서 네. 사용됐던 아이템도 있군요. 공연을 위해서 배우들을 위해서 제작한 샴페인 잔이에요. 와, 진짜 멋있어요. 라코제만의 커스터마이징 라인들이 네. 되게 신기했어요. 네. 보통 빈티지 피스라고 하면 원래 모습 그대로 유지하고 싶고 네. 라코제만의 무엇을 만들어낸다는 게 되게 흥미로웠는데 셀렉을 하다 보니까 단순한 셀렉을 넘어서서 저의 느낌을 담은 제품을 보여드리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사실 한 15년 정도 패션 디자이너로 일을 했고 창작적인 요소가 계속 들어가다 보니까 그냥 단순 셀렉에서 이렇게 만족스럽지가 않은 거예요. 좀 색을 입히고 싶어서 처음에 샹들리에로 시작을 했어요. 샹들리에 같은 경우에도 공방을 찾아서 옛날 크리스탈 피스나 이런 것들을 이어서 제가 간단하게 디자인을 하고 공방을 운영하시는 샹들리에 마이스트로 선생님과 같이 작업을 해서 샹들리에를 좀 새롭게 한국 천장에 놨다 보니까 길고 큰 샹들리에는 달리기가 어렵잖아요. 네. 그래서 거기에 맞춰가지고 되게 작은 샹들리에들을 소개하기 시작했고요. 그 다음에 샹들리에를 걸면 그 밑에 테이블을 놨으면 그쵸. 좋겠다. 1950년대 이탈리안 다이닝 테이블에 좀 매료가 됐고 그 공방을 또 찾아서 거기하고 또 협업을 하고 있어요. 네. 처음에 두 종류의 테이블을 소개를 했는데 반응이 너무 좋아서 이게 그 네, 식탁인데 네. 다리는 네. 전형적인 1950년대 이탈리안 다이닝 테이블 오리지널 피스고요. 상판은 저희가 쉐입을 디자인을 해서 아. 그대로 제작을 해가지고 컬러도 유리 상판에다가 페인팅을 하고 새로운 커스터마이징 제품을 만들게 됐고요. 사실 이런 종류의 제품들이 이탈리아 50년대에 존재했었고요. 그때보다 지금 조금 더 세련되고 현대적으로 변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래된 것과 대표님만의 현대적인 감성이 현대적인? 어우러져서 다른 데서는 절대 찾을 수 없는 너무 감사하게 많이 좋아해 주시는데 유니크하게 변해서 사람들이 더 좋아하는 것 같기도 하고 옛날 제품을 그대로 소개하다 보면 지금 사용할 수 없는 제품들이 많거든요. 테이블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테이블 길이나 높이나 이런 것도 다 조절을 해서 와요. 현재 가정에서 바로 사용하실 수 있게. 샹들리에는 좀 작게 테이블은 살짝 낮게 네, 이런 식으로 그렇죠, 그렇죠. 근데 저는 또 재밌었던 게 뭐냐면 원래 용도가 그게 아닌데 네. 고리 같은 거를 벽에 거는 옷걸이로 네. 재해석을 하신다던가 네. 그런 시선이 되게 재밌어요. 네, 이런 거를 공간에 걸어뒀을 때 어떤 느낌일까 전체적인 공간을 상상하면서 제품을 셀렉을 하다 보니까 이런 용도로 쓰였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이 바로바로 떠오르기도 하고 팡도 손잡인데 아마도 거꾸로 달려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기는 해요. 옆에서 봤을 때 이 모양이 너무 예뻐서 네. 이렇게 부착을 하고 여기다가 옷을 걸어준다든지 그리고 그림 액자인데 거울을 띄우기도 하고 그렇죠, 여러 가지. 그렇죠. 그렇지만 또 저는 이렇게 소개하지만 다른 방식으로도 사용할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죠. 다양한 시선으로 좀 봐주셨으면 해서 일단 저만의 방식으로 소개를 드리고 있습니다. 햇박스가 굉장히 좀 인상적이었는데 흔하지 않은 아이템이잖아요. 앤틱 마켓을 많이 돌다 보면 옛날 햇박스들이 많아요. 가죽으로 된 것도 네. 있고 원단으로 쌓여져 있는 것도 있고 햇박스 하나에도 굉장히 창의적인 그런 디자인들이 많더라고요. 안에는 이렇게 돼 있고요. 끈도 너무 예뻐. 네, 모두 원단으로 리커버링이 돼 있고 또 금박으로 맞아요. 네, 로고까지 구조가 되게 재밌어요. 이렇게 잠가서 이걸 이렇게 들고 다니는 딱 하면 거죠. 손잡이에 한 딱 락이 걸려. 네, 네. 꼭 이렇게 옷이나 모자 아니어도 소중한 물건들 저는 간직할 수 사실 있는. 스카프나 아이들 장난감도 많이 아, 넣어놓고요. 네. 럭셔리한데? 샤넬 패키징이라든지 럭셔리 패션 인더스트리 패키징을 제작하는 곳에서 저희가 제작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퀄리티 굉장히 좋고 반응도 좋아서 앞으로도 계속 소개해 드릴 생각이에요. 진짜 공방이 많은가 봐요. 공장이 아니라 공방이 많아요. 핸드메이드의 천국 같은? 밀라노는 어떻게 가신 거예요? 2000년도에 유학길에 올랐죠. 20년 넘게 사셨네요? 네, 22년이요. 패션을 공부하려고. 네네. 거기서 패션을 공부하고 취업이 돼서 한 15년 정도 패션 브랜드에서 일을 했고요. 전체적인 컬렉션 디렉팅도 해보고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브랜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겪어봤고 그때는 패션 제품을 했지만 리빙과 패션을 합해서 총체적인 브랜드를 만들어서 한번 운영을 해보고
싶었죠. 굉장히 많은 포인트는 패션에서 영감을 받고 있어요. 진짜 많이 돌아다니시는 것 같아요. 그렇게 아이디어를 수집을 하시는 스타일이신 것 같더라고요. 이탈리아 있을 때는 이탈리아의 소도시를 제가 굉장히 네.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알록달록하죠? 네. 그런 데서 이제 소도시와 또 패션 이렇게 연결시켜가지고 색조합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만들어내고 있는 것 같아요. 디자이너로서 경력이 꽤 되셨는데 형태가 많이 다르잖아요. 네. 회사에 소속되어 있던 사람이었다가 그쵸. 영업을 시작을 하고 옷을 주로 이제 다루다가 네. 이제 리빙을 하고 저한테는 사실 굉장히 비슷하거든요. 컬렉션을 진행하는 거하고 같은 방식으로 제가 지금 전시를 준비하고 있고요. 아 그래서 1년에 2번이군요. 네. 시즌별로 SSFW 보여드리려고 같이 해요. 봄에 소개하는 그런 컨셉은 조금 더 여름 느낌으로 한다든지 겨울에는 조금 더 겨울 느낌을 담고 네. 이런 옷을 입었던 사람이 이런 공간에 있었겠구나 이런 느낌을 가질 수 있게 1970년대 유행했던 유리들 옆에 그때 사용했던 액세서리를 놓아둔다든지 맞아요. 이런 식으로 하나의 시대가 단순히 유리잔과 뭐 가구에서 이렇게 국한된 것이 아니라 패션까지 계속 이어졌었다는 거를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한 공간에서. 연출을 하시는 방식을 보면 아이템이나 그런 걸로 분류해놓지 않고 네. 뭐 예를 들면 뭐 글래스면 글래스 이게 아니라 그냥 항상 하나의 씬을 만들어내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모든 게 어우러지게끔 DP를 하신다고. 저는 밸런스 되게 신경을 많이 써요. 하나의 씬을 만들어낼 때도 높낮이나 볼드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의 조합 그런 것들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거든요. 볼드한 테이블에는 작고 반짝거리는 그런 유리잔 같은 거 올려놓는다든지 네. 이 사이클이 궁금해요. 네. 이제 1년에 2번 오시려면 몇 달 동안 어떻게 준비가 되는지. 모든 작업은 이탈리아에서 진행되고요. 한국에서는 판매랑 소개만 하고 있어요. 이탈리아에서 모든 작업이 진행되려면 좀 느리기도 해서 그죠? 공방 영감분들이랑 네. 데드라인 맞추려면 쉽지 않습니다. 제가 그 사이클을 알기 때문에 그죠. 언제 작업을 의뢰를 해야 될지 얼마나 또 소요되는지 이런 것들 다 계산해서 한 3개월 정도의 작업과 수집 기간 그리고 한 60일 정도는 내려오는 기간으로 잡아야 되고요. 컨테이너를 보내고 나서 한국에 들어와서 한국에서 공간도 또 찾고 홍보도 시작하고요. 한국의 시장이나 이런 것도 파악도 해야 되니까 그렇게 하면은 전시 한 번 하면서 한 5개월에서 6개월 정도 소요되는 것 같아요. 1년이 금방 가시겠어요? 저는 사실 즐거워서 시작한 일이고 재밌어서 시작한 일이지만 하다 보니 조금씩 확장되고 처음부터 큰 그림이 있었던 건 아니에요. 내 브랜드를 하나 만들고 싶은데 내가 좋아했던 거와 잘하는 것을 접목시켜봤으면 좋겠다. 그것이 모여가지고 시작한 일이 되었고요. 그러면 한국에서 전시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한국에서 오프라인 전시를 한번 하고 반응이 너무 좋아서 또 2번째, 3번째로 이어지다 보니까 8번째가 됐고요. 점점 더 많이 좋아해 주시는 것 같아요. 더 즐겁게 일하고 있습니다. 규모가 커지고 있는 건 아니에요. 사실 제가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하고 있고요. 사실 이 일은 제가 계속 재밌어야지 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맞아요. 찐 덕후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일. 네. 당연히 매출도 중요하지만 매번 어떻게 성장할 수 있는지 매번 전시를 통해서 저도 성장하는 계기가 되고 그래서 결국에는 큰 그림이 무엇이 될지 아직 저도 모르지만 차츰 올라가는 단계라고 생각을 하고요. 한국은 굉장히 빠르고 바쁘게 돌아가잖아요. 이탈리아는 템포가 굉장히 느려요. 그래서 제가 한국에 와서 전시를 하고 이탈리아에 돌아가서 있는 그 3, 4개월 그 기간 동안 바쁘고 빠르게 돌아가는 한국에서 동떨어져서 굉장히 다른 곳에서 지내면서 오히려 처음에 제가 생각했던 방향을 계속 유지할 수 있었던 그런 장점이 되었던 것 같아요. 흔들리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나 한국에 오면은 조금씩 또 영향을 받거든요. 그것도 굉장히 좋아요. 살짝 그쵸. 받은 영향을 가지고 이탈리아에 갔을 때 또 새로운 시선으로 작업을 할 수 있거든요. 자극이 있어야 되니까. 네. 라코제 좋아하시는 분들이 느끼시는 그 매력도 변하지 않는 취향이지만 한국 트렌드에 맞게 조금씩 또 변화해 갔다가 너무 가려고 하면은 다시 제가 또 밀라노에 돌아가서 작업을 해서 오기 때문에 그 밸런스가 아직까지는 유지되고 있는 것 같아요. 밀라노 가면 네. 놀러 가도 되죠? 네, 그럼요. 집이 되게 궁금해요. 또렷한 취향들을 이렇게 모아놓으셨을 텐데 아마 지금까지 했던 전시 중에 이번 전시가 저희 집하고 가장 비슷할 것 같긴 해요. 진짜? 되게 무용하지만 좀 아름다운 기물들 이런 것들 제가 많이 갖고 있고요. 앞으로 라코제를 통해서 해보고 싶은 일이 있다면 지금은 한국에서만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근데 한국의 오래된 것들을 이탈리아에 소개해보고 싶은 바람도 있고요. 그때도 커스터마이징이나 이런 게 또 들어가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한국에 계신 공예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작가분들 올 때마다 뵈려고 하고요. 또 그런 쪽으로 공부가 좀 필요하거든요. 이탈리아 문화를 한국에 소개하는 건 아무래도 패션 공부를 하면서 역사나 예술사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저한테는 더 수월하거든요. 그래서 한국의 제품을
걸 이탈리아에 소개하려면 그 정도의 또 노력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에 올 때마다 오히려 미술관을 가더라도 이제 현대미술보다는 공예미술관이라든지 아니면 공예 전시 이렇게 많이 보러 다니고 북촌 굉장히 많이 가고요. 작가님들 연락 주세요. 네. 그리고 또 하나 더 있는데 네. 한국에서는 라코제 스타일의 부티크 호텔을 한번 호텔. 디자인해보고 싶어요. 방마다 새로운 컨셉의 제품들과 원단과 이런 것들로 이루어진 방. 그렇게 한번 만들어보고 싶은 소망도 있어요. 꼭 언젠가는 다 네. 이제 이루실 것 같아요. 네. 아까 소개해드렸던 모자 박스예요. 컬러가 3가지가 있거든요. 그 색깔이랑 보라색, 네. 그리고 블랙. 3개 다. 아, 3개 나요? 네. 아, 3명이요? 네. 케첩에게 햄박스 드릴게요. 오늘 너무 감사했어요. 저는 이제 또 뭐 계속해서 전시를 또 올 거니까. 네. 감사합니다.